사장님. 아이고 또 오셨네. 이건 또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진정한 남자들의 차죠. M6 타이어 보세요. 아, 타이어값도 만만치 않죠. 브레이크, 디스크나 헤드, 캘리퍼가 원래 이게 순정인가요? 원래 순정이죠. 세라믹 마찰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가 고성능이냐를 볼 수 있는 거는 앞에 디스크에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프론트 디스크를 보시면 고마력 차인지 알 수 있어요. M 시리즈는 하체 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 가장 큰 거는 주행이 불안하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코너링 할 때 하체가 받아주지 않으면 고속에서 미끄러지고 그다음 핸들링이 안 나오면 사고하고 직관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비싼 타이어 금방 지워져요. 이 휠이 몇 인치예요? 20인치에 20인치. 그래서 지금도 다르잖아요. 타이어 수명에 바로 직결된 거예요. 바퀴가 땅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바로 와요. 달리는 차다 보니까 혹시 면적이 넓어요. 넓지 않으면 코너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굽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바퀴를 딱 잡아주거나 안 그러면 스프링처럼 땡땡하게 밀어줘야 이제 코너링이 되는 거죠. M6는 엔진 관리나 이제 하체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정확하게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뼈대가 튼튼해야죠.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차주가 차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시고 차를 잘 아세요. 근데 이제 고속 주행할 때 차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 그래서 차 바퀴를 잡아주는 고정 장치 정품으로 얘가 이제 바퀴를 꽉 잡아줘야 되는데 세게 달리면 움직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예민한 분들은 이제 움직이는 걸 느끼니까 이제 보강을 하는 거예요. 고강이라는 건 지금 기존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부품이 이거랑 다른 부품인가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분은 그냥 똑같이 스탠다드로 끼는 거고 여기다 더 세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우레탄을 장착하는 거죠. 이건 일반 고무, 튜닝 하시는 분은 여기다 우레탄을 끼는 거죠.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바퀴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잡아요. 아무래도 뭐 품질면이나 신뢰성에서는 아무래도 정품이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서 비품을 사용 안 하시나요, 여기서는? 하죠. 어떤 경우에 비품을 쓰고 어떤 경우에 정품을 쓰고? 일단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들 올 수리하시는 분들은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애프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차를 오래 타시겠다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정품으로 진행하시죠. 차종이나 브랜드별로 정품을 많이 사용하는 차 그리고 비품을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 차 브랜드의 오너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오너분들보다는 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비품을 많이 찾아요. 왜냐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은 부품을 다 소비자분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기가 다 찾아요. 그리고 동호회에서 어디 브랜드를 써보니까 좋다는 그런 후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벤츠는 거의 정품으로 많이 가시고 BM이 애프터가 상당히 많아요. BM 타시는 분들 애프터를 많이 찾으시고 네, 폭스바겐 계열도 대부분들 애프터를 많이 써요. 품질이 애프터 제품이 더 월등한 것도 있어요. 엔진 내부에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들 애프터를 권장을 했을 때 하자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비용적인 측면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오너분들이 인식 자체가 애프터 제품이 나쁘지가 않다. 품질이 정품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순정품이냐 비품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저렴하고 품질이 괜찮은 게 애프터가 많아요. M6 같은 경우는 부싱 교환이 자주 있는 편인가요? 운전을 거칠게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부싱을 많이 하시죠. 또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시고. 근데 얌전하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M6 관리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일단 이게 M6는 고출력 엔진들은 엔진오일 진짜 잘 교환하셔야 돼요. 점도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 40이나 50 쓰셔야 되고 워밍업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워밍업을 안 가진 상태에서 운행을 하거나 40이나 50 정도를 안 사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엔진 다이렉트로 망가져요. 바로 엔진 망가져요. 다는 아니겠지만 M 시리즈의 엔진이 망가진다면 대부분 오일 문제로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과도한 급가, 과도한 터보, 냉각 급가속이 오히려 더 차에 안 좋은 상당히 거네.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급가속이 오일로 보호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일 교환이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이 차의 성능을 따라가기는 불안하니까 꼭 플러싱이나 잔류 제거, 오일 점도, 그 다음에 오일 보호제들 오일 컨디션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꼭 신경 쓰셔야지
그냥 오일 브랜드가 좋다고 그래서 비싸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차들이 엔진을 수리하면 비용이 뭐 2천, 3천 나와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1,000만 원대 수리해가지고 또 망가지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이거는 M 시리즈 뭐 M5나 다 동일하게. 그렇죠. 어차피 M 시리즈는 말 그대로 퍼포먼스나 기능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일반 양산차보다는 조금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기계 장치다 보니까 운전자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운행을 하셔야 돈이 안 들어가죠. 지난번에 M6 분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사장님 신호대기 있다가 출발했는데 밑에가 뭐가 퍽 소리 났어요. 새벽에. 그때가 11월 달인가? 그런데 엔진 깨졌어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그냥 와당탕 타. 그냥 세게 과도한 것도 아닌데 그 전날 뭐 어떤 과도화했거나 악조건에 들어가 있으면 뭐 그렇게 조건이 맞으면 그냥 엔진 깨져요. 달리다가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 시리즈를 사는 이유가 확실한 힘, 확실한 토크. 남자들은 다 누구나 느끼는 확실한 힘. 악셀레이션 하면 그냥 뿅 와요. 엔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도 탈 정도로 매력이 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타보시면 바로 필링이 오실 거예요. 일반 운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